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1단계, 실행 취소. 당신이 이유 없이 가장 친한 친구의 뺨을 때리거나 장례식에서 친척들에게 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해보자. 아마 후회할 것이다.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기업 임원이라면 이런 지각 없는 행동 속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씨앗을 보기도 한다. 1993년부터 네덜란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미안해요는 이후 20년 동안 다양하게 변주되며 장수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은 항상 두 명의 주인공, 즉 후회하는 사람, 가령 절실한 친구를 때린 사람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가령 친구에게 뺨을 맞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버전에서는 후회하는 사람이 토크쇼 스타일로 소파에 앉아 스튜디오의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후회에 관해 털어놓는다. 그런 다음 청중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후회의 대상을 추적해서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사과를 받아들일지 묻는 영상을 시청한다. 네덜란드라 그런지 항상 꽃이 등장했다. 만약 후회의 대상이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가 스튜디오에 방문해 미닫이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가 무대에서 후회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프로그램의 후속 버전에서는 후회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집 아래쪽에 있는 길에서 기다렸다.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둘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했다. 후회를 연구하는 선도적인 사회심리학자 마르셀 질렌버그가 이끄는 연구에서 네덜란드 연구원 3명은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되돌리고자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안해요의 2시즌을 분석했다. 그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방영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행동에 대한 후회를 되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하지 않은 행동보다 했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8장과 9장에서 살펴봤듯이 행동에 대한 후회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기 마련인 격한 감정을 끌어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더 추상적이고 덜 강렬한 감정을 유발한다. 게다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대부분 본질적으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20대에 접어들고 나서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해도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유일한 선택지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후회는 현재를 재조정할 기회를 준다. 즉 기존의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누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약한 이를 괴롭히거나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동료를 모욕하는 행동에 뒤따르는 도덕적 후회의 경우 사과는 취소하기의 한 형태이다. 위대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사과란 상대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신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면 과거의 감정적, 도덕적 부채가 줄어들어 마음속 장부의 원장 재조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진다. 나는 맥 사용자라 커맨드 Z를 누른다. 우리가 한 일을 되돌리면 현재 상황이 개선된다. 도움이 된다. 하지만 후회를 되돌리는 것은 그것을 지우는 것과는 다르다. 제프 보슬리는 문신 제거 수술을 여러 번 받은 후에도 왼팔에 새겨진 글자가 읽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거의 멍처럼 보여요. 그가 말했다. 그러므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해결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흔히 도덕성 후회, 때로는 관계성 후회와 관련된 경우 사과나 감정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 만회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해를 끼쳤다면 흔히 기반성 후회, 때로는 관계성 후회와 관련된 경우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빚을 갚거나 직장에서 몇 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을까? 행동에 대한 후회를 되돌릴 수 있다면 가벼운 신체적 또는 형이상학적 멍이 남는다 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적어도 실행. 현재를 바로잡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전의 행동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30년 전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했다. 나는 이를 후회한다. 그것이 재앙은 아니었지만 꽤나 형편없는 결정이었다. 만약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거나 완전히 다른 진로를 택하는 더 현명한 결정을 했더라면 로스쿨에 바친 시간을 좀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생활 초기 몇 년 동안의 고생을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것은 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광스러운 승리였다. 이런 종류의 후회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했더라면에서 적어도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로스쿨에 진학한 것은 실수였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아내를 만났다. 적어도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거나 미래의 성과를 예상시키지는 못했지만 현재를 재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세계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몇몇 여성들은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았다. 하지만 자녀를 둔 경우 그처럼 신중하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이들은 소중하게 여겼다. 한심한 남자와 결혼한 것은 후회하지만 적어도 나는 훌륭한 아이들을 얻었어요. 은빛 햇살을 찾는다고 해서 구름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얻을 수는 있다. 적어도는 잘못된 결혼 결정과 같은 중대한 후회에도 유용하지만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자잘한 후회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새 차를 샀는데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고 다른 제조사의 모델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가 안전하고 기능적이라면 그 자동차는 당신의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소유하고 있는 차가 평범하든 고급이든 간에 우리는 그 차에 금방 익숙해진다. 따라서 후회로부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한편으로 적어도를 찾아야 한다. 더 나빠질 수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좋은 가격에 샀어. 적어도 트렁크 공간이 더 좁은 다른 브랜드의 모델은 사지 않았어. 적어도 그만한 값어치는 있어. 적어도는 후회를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다. 적어도는 그 자체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행동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며 이것이야말로 값진 일이다. 적어도는 했더라면에 비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불러내야 한다. 적어도는 항생제처럼 작용한다. 때때로 약상자를 열고 꺼내 먹어야 심리적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해로운 감정을 물리칠 수 있다.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현명하게 사용하면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당신을 낙담시키는 행동에 대한 후회가 엄습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결정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었을까? 이후의 은빛 햇살은 무엇인가? 다음 문장의 뒷부분은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 적어도. 이 책을 쓰는 동안 제프는 여전히 더디고 고통스러운 문신 제거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후회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몇 차례 더 치료받아야 하고 돈도 더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더 큰 글씨체로 문신을 새기진 않지 않았나. 평생 이성적 사고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40세 여성 브라질.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 좀 더 대담해지리라는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형편없는 상사를 만났을 때 이직하는 것,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 사회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했던 것을 후회해요. 47세 여성 싱가포르. 1999년 암울한 업무 회의에 들어가는 길에 카멜 담배 한 갑을 집어든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즐거움보다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44세 남성 웨스트 버지니아. 13장. 자기 노출, 자기 연민, 자기 거리두기. 셰릴 존슨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관계성 후회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동창인 젠과의 현실적인 우정을 20년 이상 소원하게 내버려 두었기에 한때 누렸던 친밀함과 동료애가 그리웠다. 그녀의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기에 되돌릴 수 없다. 25년의 공백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를 활용해 위안을 얻을 수도 없다. 우정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크게 다투지는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위안을 삼기에도 현재를 의미 있게 재정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셰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행동에 대한 후회이든 무행동에 대한 후회이든 후회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은 후회를 통해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본다면 후회를 발전의 연료로 바꿀 수 있다. 후회는 우리를 더 현명한 선택, 더 높은 성과, 더 큰 의미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후회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기보다는 혹은 더 나쁘게 후회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고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 간단한 3단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후회를 드러내고 후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이후의 결정을 새롭게 할 수 있다. 1단계 자기 노출, 드러내고 덜어내기. 원숭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회를 건설했지만 화폐를 찍어내고 그 공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은 설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장류 학자들은 원숭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액체화폐, 영장류학자가 아닌 우리는 주스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했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숭이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일 주스가 필요한지, 반대로 원숭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주스를 내어주는지 측정함으로써 영장류의 우선순위를 평가했다. 듀크 대학교의 로버트 디너, 아미트 케라, 마이클 플랫은 이 기법을 개발하는 데 힘썼고 2005년에 이 기법을 사용해 수컷 원숭이 무리가 서열과 성별 신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측정했다. 연구들은 원숭이들에게 서열이 낮은 원숭이의 사진을 보게 하려면 많은 양의 주스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서열이 높은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 엉덩이 사진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원숭이들은 그저 그것을 보려고 주스를 포기했다. 다시 말해, 원숭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원숭이를 봐야 할 때는 액체 화폐를 요구했지만 강하거나 매력적인 원숭이를 보기 위해서는 기꺼이 액체 화폐를 지불했다. 이 모든 것은 원숭이가 지배력과 성적 적합도의 표지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을 암시한다. 201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이애나 타미르와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슨 미첼은 이 기법을 변형해 원숭이의 가까운 친척인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평가했다. 한 연구에서 두 학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 타인의 신념을 평가하는 것, 사소한 퀴즈에 답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각 활동에 대해 각기 다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195번의 실험 끝에 사람들이 선호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두 활동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다. 타미루와 미첼이 쓴 바 원숭이들이 자기 집단의 우월한 개체를 보려고 주스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자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포기했다. 타미르와 미첼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이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 결과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은 음식, 돈, 섹스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자기 노출이 본질적으로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행동적, 신경학적 증거를 모두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행동, 무행동에 대한 후회를 비롯한 모든 후회에 대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노출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문헌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면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자기 계시는 혈압을 낮추고 성적을 높이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실제로 타미루와 미첼은 우리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한다. 자기 노출은 후회할 때 특히 유용하다. 후회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담을 준다. 후회를 너무 세게 움켜쥐면 우리는 해로운 반추에 빠질 수 있다. 더 좋은 접근법은 드러내고 덜어내는 것이다. 후회를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후회를 이해하는 길을 닦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소냐 루보미르스키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글을 쓰거나 녹음기에 대고 그것에 대해 하루에 15분씩 대화를 나누는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했고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만족감을 경험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성취와 좋았던 시절에 대해 글을 쓰거나 이야기하면 긍정적 감정이 얼마간 사라졌다. 말이든 글이든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통합시킨다. 후회를 다루는 데 있어 자기 노출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다. 자기 노출은 머릿속의 모호한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언어 단위로 바꿔준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감정을 생각의 신호로 이용할 때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 생각을 위한 것이고 생각이 행동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 후회는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이고 의미를 심화시키는 마법을 발휘. 언어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불쾌한 감정을 그물에 가두고 고정하고 부족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동일한 접근법은 덜 효과적이다. 인생의 행복한 순간에는 분석이나 이해를 피하는 것이 그 순간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주 멋진 일을 낱낱이 분석하는 것은 그 사건의 탁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기 노출에 대해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라면 특히 과거에 경솔하게 행동했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을 경우 상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증거를 따지면 자기 노출은 상대방의 판단을 유발하기보다는 친밀감을 훨씬 더 많이 형성한다. 어떤 주요 문헌 자료에 따르면 내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보다 더 호감을 받는 편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안하다면 자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후회를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 1990년대 텍사스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시작한 30년 동안
그와 다른 학자들이 꾸준히 발전시킨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혼자서만 몰입하기라 해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성적이 향상되며 실업자의 경우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페니베이커는 이러한 이점에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자기 노출 현상은 환경, 수많은 개인차 요인 및 여러 서구 문화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피드백을 얻으려는 노력과는 무관하다. 어떤 후회를 다루는 첫 단계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셰릴 존스는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마친 후 자신이 유지하지 못한 강력한 우정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렇게 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덕분에 명확히 알게 되었고 얼마간 안도했다고도 전했다. 자기 노출은 내적으로도 보상을 주고 외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추상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며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후회를 활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시도해 보아라. 자신의 후회에 대한 15분씩 3일간 써라. 자신의 후회에 대해 15분씩 3일간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야기하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그 후회를 털어놓아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되 후회를 되새기거나 우울한 감정에 빠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시간 제한 30분 정도를 설정하라. 2단계 자기 연민, 정상화하고 중화하기. 후회를 털어놓으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본 모습이 노출된다. 일단 노출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한다. 자신을 질책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끌어올릴 것인가. 자기 비판을 시작하는 것과 숨은 자존감을 짜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답은 둘 다 아니다. 평생 자기 비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기술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깊게 자리 잡은 성향이 아닌 특정 행동에 대한 자기 비판의 경우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신중하게 관리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자기 비판은 내면을 향한 일종의 미덕과시로 변질되기도 한다. 자기 비판이 강인함과 야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생산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보다 반추와 절망을 부를 때가 많다. 이 대척점에 있는 자존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칭찬을 쏟아내고 상가상을 남발하는 일부 양육, 교육 분야에서 높이 평가하는 자존감은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스스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자신의 특성과 행동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가령 설문조사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 두뇌, 인기도에 최고 점수를 주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그 반대로 평가한다. 흥미롭게도 두 경우 모두 실제로 얼마나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는지와는 무관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생존하고 내일 번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본 수준 이상의 자존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은 성과를 높이고 우울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에는 단점이 있다. 자존감은 진정한 성취와 관계없는 무분별한 긍정을 심어주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을 조장하고 공감을 감소시키며 공격성을 부추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존감이 높다. 또한 자존감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편견과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자존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도 한다. 에드워시 대시, 리처드 라이언, 고 앨버트 벤듀라 등 지난 5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사회과학자들이 자존감에 대한 대안을 오랫동안 탐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결함 때문이다.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대안, 그리고 자기 노출 후 취해야 할 후의 대응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거의 20년 전에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선도한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비슷한 공경에 처한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을 대할 때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대한다는 네프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대신 타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온정과 이해심을 베풀어야 한다. 자기 연민은 맹렬한 비난을 최소한의 친절로 대처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실수를 무시하거나 약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은 그저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인간의 공유하는 경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부정적인 경험을 정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중화시킨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게 중도를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자기 연민도 학습할 수 있다. 자기 연민을 터득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 네프를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낙관주의, 행복, 호기심, 지혜를 증대시킨다. 개인적 주도성과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며 더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준다. 자기 연민은 비생산적인 마음의 방황을 막아주고 학생들이 학업 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완벽주의, 수치심을 경감시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완화한다. 90개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2019년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면역 기능 향상을 포함해 신체 건강도 증진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연민은 자존감의 단점은 빼고 장점만 제공한다. 허영심과 비교를 통해 기분을 좋게 하려는 자존감의 욕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기 비판 때문에 심신이 쇠약해지는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 힘은 특히 후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019년 멤피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지아 웨이 장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세리나 첸은 자기 연민이 후회를 극복하고 교훈을 얻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연구팀은 참가자 수백 명을 모집해 각자 가장 후회하는 일을 적어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연민과 이해의 관점에서 자신의 후회에 대해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두 번째 집단은 부정적인 자질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후회에 대해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대조군인 세 번째 집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글을 썼다. 자기 연민으로 후회에 접근한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후회에 접근한 사람들보다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소한 글쓰기 개인만으로도 사람들은 미래의 그 행위, 후회가 행동에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무행동에 관계된 것인지 상관없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방법을 계획하게 되었다. 장과 채는 이렇게 썼다. 자기 연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후회를 포용하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후회를 곁에 두려는 의지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셰릴처럼 후회하는 사람에게 자기 연민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깨진 우정 앞에 후회하는 타인을 대하듯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는 장과 첸의 표현처럼 후회를 곁에 두는 것이자 끝장난 우정을 그녀의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셰릴이 내게 몇 번이나 말했던 내가 다 망쳤어요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후회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인간적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연민적 접근법은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안일함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자책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종종 무력감을 낳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연민은 자신의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 문제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프는 이렇게 썼다. 따라서 자기 면제를 위한 변명이 되기는커녕 자기 연민은 올바른 이유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자기 연민의 과학을 바탕으로 후회를 바꾸는 두 번째 단계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친구나 친척이 당신과 같은 후회를 했다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겠는가 아니면 경멸하겠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친절이라면 그 방법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라. 당신의 대답이 경멸이라면 다른 답을 시도해 보라. 이런 종류의 후회는 다른 사람들도 겪는 일일까 아니면 당신만 겪는 일일까? 당신의 실수가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의 일부라고 생각된다면 그 믿음을 곰곰이 되새겨보자. 그 믿음은 거의 항상 사실이다. 세상에서 당신 혼자만 그런 후회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7에서 10장을 다시 읽어보라. 이 후회는 당신의 삶에서 불쾌한 순간을 나타낼 뿐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을 규정하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회를 인식할 가치는 있지만 그것을 당신과 삶과 지나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후회가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자기 연민의 핵심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를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이끈다. 3단계, 자기 거리두기, 분석하고 전략 짜기. 적어도 표면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엘모는 어울리지 않는 짝이다. 카이사르는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자 역사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엘모는 지저분한 붉은색 털과 오렌지색 코를 가진 약간 정신나간 머펫으로 국적은 불분명하지만 마지막 집 주소는 세서미 스트리트였다. 하지만 이 두 인물 모두 일리이즘, 즉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수사법을 쓰는 데 전문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기에서 갈리아 전쟁 당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서술하면서 나 또는 그 외의 1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썼다. 카이사르는 정탐꾼들을 통해 자기 부하들이 그 산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모도 자신이 정신적 삶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설명하면서 엘모는 배우는 게 좋아 로 표현하는 등 1인칭을 거부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리이즘을 짜증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런 말투와 서술 스타일은 후회 대응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잘 보여준다. 스스로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일종의 자기 거리두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회를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그 감정에 몰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몰입은 우리를 반추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더 나은 접근법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듯 줌아웃을 해서 우리의 상황을 무관심한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노출이 후회를 짊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연민이 그 후회를 무력한 결점이 아닌 인간이 공유한 불완전함으로 재인식하게 해주면 자기 거리두기는 수치심이나 원한 없이 냉정하게 후회를 검토하고 미래의 행동을 이끄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후회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 거리두기의 당신의 역할을 후회의 어둑한 심해에서 수영하는 스쿠버 다이버에서 후회의 수면 위로 올라와 비행하며 그 형태와 해안선을 관찰하는 해양학자로 바꾼다. 이 주제를 연구한 두 명의 저명한 학자인 미시간 대학교의 에단 크로스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웨슬렘 A 덕에 따르면 자기 거리두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험을 재구성하여 통찰을 얻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더 집중한다. 자꾸 곱씹는 몰입행위에서 벗어나 좀 더 거리를 두고 재구성하는 행동으로 옮겨감으로써 감정이 통제되고 행동의 방향이 변한다. 결과적으로 자기 거리두기는 사고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혜를 심화시키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높아지곤 하는 혈압을 낮춰준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후회와 거리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는 공간을 통해 거리를 둘 수 있다. 이 전형적인 방법이 벽에 붙은 파리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후회를 검토, 젠가의 끈끈한 우정이 깨지도록 내가 내버려뒀고 그걸 고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다 망쳐버렸어 하는 대신 중립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자. 소중한 우정이 서서히 망가지는 걸 내버려두고 있는 사람을 봤어. 누구나 실수를 해. 젠처럼 의미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꼬박꼬박 연락함으로써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당신은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보다 자세한 사정에 덜 얽매이므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로스와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이고르 그로스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평가하듯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면 이러한 지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의뢰 그렇듯 자신의 문제도 효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벽에 붙은 파리 기법이 보다 쉽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후회를 개선의 도구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비판을 견디고 이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는 정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장소로 옮겨 후회를 분석하거나 의자에 앉을 때 앞으로 보다 뒤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줄어든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자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능력은 후회를 낳지만 이 능력은 후회를 분석하고 후회에서 깨달음을 얻는 전략을 세우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10년 후에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떠올리게 하자 일주일 뒤의 상황을 상상해 볼 때와 달리 스트레스가 줄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으로 미래의 일을 상상하는 것, 그런 다음 후회를 회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벽에 붙은 파리 기법과 유사하게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전체상을 관람하는 관망하는 시각을 작동시킨다. 이는 문제를 더 작고 더 일시적이며 더 극복하기 쉬워 보이게 해준다. 예를 들어 셰릴은 10년 후에 자신의 후회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녀는 갈라진 우정을 35년 동안 계속 남겨둔 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제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후회를 해결하고 만족해하고 있을까? 오늘의 돋보기보다 미래의 쌍안경을 통해 문제를 회고적으로 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는 자기 정당화를 자기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카이사르와 엘모가 가르쳐준 세 번째 방법은 언어를 통한 자기 거리두기다. 크로스와 에이덕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자기 성찰 중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를 미묘하게 바꾸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1인칭을 버리면 그로 인해 생기는 거리가 생기면서 위협이 도전으로 재구성되고 고통이 의미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그로스만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글을 쓰게 하면서 카이샤르의 방식대로 나, 나를, 그리고 나의와 같은 1인칭 대명사가 아닌 그녀, 그들과 같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하면
참가자들이 지적 겸손함이 더 자주 드러나고 난관을 통해 추론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다 돌코스와 돌로레스 아바라신의 연구에 따르면 2인칭으로 후회를 표현하는 것, 자신을 나가 아니고 너라고 표현함, 또한 행동을 강화하고 미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굳건하게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불특정 주어, 사람 일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you를 쓰면 부정적인 경험의 낙인을 없애고 사람들이 그 경험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엘모가 보기보다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크로스가 주도한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2014년 에볼라 유행 당시 이 질병을 떠올릴 때 나 대신 자기 이름을 사용한 참가자들의 경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 더 잘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를 통한 자기 거리두기는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신경 영상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가 1초 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거리두기의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 중 하나를 시도해 보라.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 이거 네.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저기 귀나님인데? 수정쌤인데? 네, 수정님인가?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후회가 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에게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겠는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제 그 조언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당신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검사실에서 후회를 분석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라고 상상해보자.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내릴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임상용어로 설명하라. 그리고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이제 당신의 이름과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후회에서 배워야 할 자잘한 단계들을 간략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자신에게 써보아라. 사업이나 경력과 관련된 후회라고 하면 인텔 전 최고 경영자였던 앤디 그로우의 기법을 시도해 보아라.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내 자리에 내일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후임자는 어떻게 할 것일까? 지금부터 10년 후 당신이 후회에 대처한 방법을 자랑스럽게 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아라. 무엇을 했는가? 올바르게 회고할 때라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기 노출, 자기 영민, 자기 거리두기는 라는 세 단계는 후회를 안정과 성취, 목적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회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후회. 네, 감사합니다. 상주쌤은 영어 해주셔야 됩니다. 네. 후회에 관련된 거.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당신은 꽤 상심할 수도 있었죠.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써드릴게요.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take랑 hard.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take, hard.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꽤 상심할 수 있었죠. 뭐 이런 겁니다.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려요. You could take it pretty hard. 이렇게 아셨죠? Take it pretty hard. 네.
네. 빠르게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수정님? 수정님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